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엔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두 번째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7쪽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신분, 재산, 성별 등과 관계없이 바로 이런 사회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쵸? 왜냐면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고, 그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그치? 이런 거 관계없이 모두 바로 이 사회 문제에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죠. 바로 이런 세상이 바로 민주주의의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를 떠올려 볼게요. 왕이 혼자서 정치를 한다. 왕이 혼자서 모든 정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그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왕이 혼자서 해결하는 건 장점도 있긴 해요. 혼자서 결정하니까 뭔가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죠. 신속하게 결정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런 장점은 있죠. 하지만 왕이 혼자서 결정하는 거의 단점은 뭘까요? 그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왕이 혼자 결정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쵸?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백성들은 결국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좋은 왕, 세종대왕 같은 아주 좋은 왕도 있지만 연산군과 이런 폭군도 있고요. 그렇지? 정치를 못했던 그런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그러면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왕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다음 왕이 정해지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을 이어받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습,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또 왕을 이어받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정말 정치를 잘하지 못할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또 왕을 교체한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왕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해서? 그치, 잘못하면 반역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왕이 잘못한다고 왕에서 물러나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한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한다. 이런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과거에 뭐라고 불렀더라? 귀족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또 조선시대의 양반, 이런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좋은 점은 왕이 혼자 하는 것보다, 장점은 왕 혼자보다야 조금 더 여러 의견을 듣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가 될까요?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결정을 하면 우리 양반이나 귀족들 누구한테 유리한 것만 결정해? 그치? 요 사람들한테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귀족이나 양반에게만 유리한 그런 결정들을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공부했잖아요. 조선시대의 양반들 군대 가 안 가? 안 가. 세금 내 안 내? 안 내. 그지?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특권, 이런 귀족이나 양반들 보고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걸 우리가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들은 군대를 안 가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특권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들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올바르지 않죠. 그 다음에 귀족이나 양반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귀족이나 양반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귀족이나 양반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지 않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결국 왕이나 귀족, 양반 이런 바로 신분이라고 하죠. 이런 신분이 없어지는 시대로 왔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정치는 어떻게 변해간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해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역시 뭐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당연히 존재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니까 바로 뭐겠어요? 모두의 의견들을 한번 반영해 볼 수 있죠.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니까 뭔가 자신들이 일을 해결하는 이런 자발성, 옛날에 시켜서만 했던 거지만 자발성도 이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은 뭐겠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다 보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을 낸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이 모두 모이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가는 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알겠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나 귀족이나 양반 같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렇지? 그래서 그 권리를 바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다. 정치인 같은 말이긴 한데, 그렇지?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권리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치? 네. 그 다음에 이 국민에 의해서 이런 주권도 행사가 된다.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양반이나 귀족이 있던 그런 나라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가 그래서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뭐 학생 자치회, 모든 학생이 주인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회장, 부회장은 그런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그런 회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공청회. 마찬가지로 이것도 종합계획, 시민공청회, 뭐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이런 것들을 공청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배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바로 지방의회 의원을 뽑고, 이 의원들, 왜? 우리가 모든 회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대신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본적인 정신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았나? 아니죠. 양반과 왕, 이런 지배층에게는 자신들은 소중한 존재고 특권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일반 상민들은 양반이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지나만 가도 엎드려야 되는 존재였고, 그 다음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노비들이죠.
조선시대 노비는 말보다 쌌던 거 알아요? 말 한 마리가 노비 3명 값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이 말보다 더 싼 그런 시대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시대는 모든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민주주의 기본 정신 중에 첫 번째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존엄이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존중받을 권리, 그다음에 우리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인간의 존엄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존엄을 지키며 바로 우리가 또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소중함, 우리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가치.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내가 똑똑하고 뭐 돈이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남자고 여자고 이런 거랑 아무 관련 없는 거죠.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모두는 뭘로써? 그냥 인간으로서. 그치?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본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기본 정신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두 번째는 자유.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간섭받거나, 그렇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지? 두 번째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유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그치? 여러 가지 자유가 있죠. 그렇죠? 남에게 얽매이거나 간섭받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나의 의지, 나의 생각과 그치? 나의 바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되겠죠. 좋죠. 하지만 자유는 하나 주의할 게 있죠. 내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자유는 반드시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되죠. 그쵸?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선 반드시 책임도 함께 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내가 자유롭다 해서 지나가는 사람 때려버리면 그거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고 싶다 해서 저는 군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군대 가?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겠어? 맞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민주주의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평등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그치? 사회적 지위. 여기서 사회적 지위는 뭐냐면 되게 높은 뭐 좋은 직업이야. 뭐 의사나 검사나 변호사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치? 모든 사람. 그 다음 신분. 우리나라는 신분이 없죠.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 성별. 남자든 여자든. 그 다음 또 하나는 종교. 내가 종교가 있든 아니면 내가 어느 종교를 믿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치?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다. 됐죠? 좋습니다. 아니, 자유랬다. 평등이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신분, 그치? 우리나라는 신분이 없고 재산, 내가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성별, 남자건 여자건 그 다음에 인종, 그치? 우리는 얼굴이 노란색이라 황인종이라 부르지만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다음에 뭐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뭐 다른 나라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바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꼭 외워두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 세 번째는 인간의 평등. 이 세 가지를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쵸?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거는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바로 그 꽃, 그치?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는 어렵죠.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바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나의 뜻을 전달할 사람을 내가 투표하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수많은 찍어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노력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네 가지의 원칙을 하고 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투표를 한다.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바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그치? 선거라는 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우리 이 앞 시간에 배웠지? 이승만 정부가 바로 자신들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조직적으로 뭐 공무원들, 경찰들 동원해서 불법 선거를 한 거잖아.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국민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는 이런 교육들을 하는 곳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여러분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못 따라가 봤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 선거 가보시면 바로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서 온 사람들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죠. 그 다음 또 4월에 또 우리 서울특별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나 아마 이런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네 가지 원칙이 뭔지 한번 보면서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첫 번째는 보통선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선거가 3월 9일이었잖아요.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3월 9일 이전인 친구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야. 만 18세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중에서도 3월 9일 이전에 생일인 애들은 투표가 돼. 근데 3월 9일 이후 애들은 투표권이 없지. 기준을 이제 이렇게 만 18세 이상 할 때 날짜를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생일이 빠른 친구들은 뭐 선거권을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평등선거. 자, 모든 사람은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평등. 뭐 돈이 많다고 해서 2표, 내가 키가 크다 해서 2표, 뭐 힘이 세다고 해서 2표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한 표씩이다. 이렇게. 보통 선거는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바로 만 18세 이상. 뭐 1살짜리 얘한테 투표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거는 선거가 언제 때부터 되냐의 기준이고 평등 선거는 당연히 1인 1표 됐지. 그 다음 직접 선거는 당연히 뭐야? 직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비밀 선거. 그치, 내가 투표한 결과는 당연히 비밀로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곳에서 해야 되고,
너 누구 뽑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어기는 거야. 특히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잖아. 너 누구 뽑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는 인간이 뭐 궁금하고 호기심이 드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우리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바로 이 비밀 선거의 원칙을 뭐 하는 거야? 잘 지키지 않는 질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다른 친구에게 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생활 속에서의 정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꼭 오늘 배웠던 민주주의 기본 정신, 인간의 존엄과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평등, 이런 것들이 꼭 지켜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또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존엄성과 다른 친구의 자유와 다른 친구의 평등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